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탈목 박성희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적의 논리 호텔 경제론과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호텔 경제론입니다. 이제 호텔에서 먼저 이제 10만 원의 그 예약금을 걸면 이제 호텔에서 그 10만 원을 갖고 침대를 10만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구점에서 이제 치킨을 10만 원 주문을 하고, 치킨집에서 문방구에서 물품 10만 원 구입해 갖고 이제 문방구에서 그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으면 이제 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냐. 이제 이게 그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제 기본소득,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 뭐 요런 거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 가져다 주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호텔에서 묵기로 했던 사람이 이제 그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서 이제 10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돈은 이제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 호텔도 10만 원 매출 생기고 다들 10만 원씩 매출이 생기지 않았냐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제 얼핏 봐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지 이제 딱 짚어갖고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예매한 뭐 그런 얘기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그 2017년 3월 19일 날 이제 이재명 지금 지금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에 이제 그 2017년 대선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이제 후보 자리를 두고 이제 최종 결승까지 갔는데, 그때에 내놨던 논리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끝판왕 등극하면서 이제 자신있게 설명했던 게 아까 이제 호텔 경제론이 바로 이 2017년도부터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얘기했었던 그 작품이다. 다음. 그럴듯한데 뭔가 이상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예약하고 나중에 10만 원 취소했는데 경제가 돌아갔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딱 짚기는 어렵죠. 이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호텔, 가구, 치킨 10만 원씩 매출이 발생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10만 원만큼의 GDP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했으니까 이 호텔에서는 처음에 받았던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줬겠죠. 그 돌려준 10만 원은 호텔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예약 취소로 호텔은 10만 원 빚이 생긴다. 이게 바로 국가 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는 뭐냐면은 나라가 빚을 내 갖고 돈을 막 돌리고 그러면은 경제가 살지 않냐. 경제가 살아요.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국가 채무가 나중에 계속해서 불어나갔고, 나중에 이 국가 채무 때문에 우리가 1998년도에 겪었던 그 IMF 같은 그런 이제 국가 대위기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 이제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지금 이제 이재명이 호텔 경제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그거를 갖고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결국은 이 노쇼 경제학이라는 거죠. 노쇼로 횟집은 비트미에 앉게 되겠죠. 이제 조금 같은 맥락으로 조금 이제 이 좀 뭐랄까 포커스 좀 바꿔갖고 여기 이제 횟집, 횟집에 해경궁 픽 횟집에 네 알겠습니다. 내일 초밥 10인분 예약할게요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약한 대로 이렇게 딱 10인분 딱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띠리릭 전화 와갖고 제가 일정이 바뀌었어요. 예약 취소할게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취소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비록 가게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수산시장과 운송업 경제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경제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경제긴 한데 이 사람은 이 횟집 사장은 빚더미 앉아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겠다 하는 게 이재명이 얘기하는 바로 호텔 경제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음지 경제 선순환이라고 이제 이게 좀 보다 이제 그 원본에 좀 가까운 이제 그런 겁니다. 룸이 오빠가 용돈 줄게 이제 룸살롱 가서 용돈 줬습니다. 이제 이 룸살롱 여자가 개꿀 이걸로 오늘 호빠 가야지 해서 호빠를 갔어요. 누나 오늘 많이 벌어서 용돈 줄게 해서 이제 호빠 선수가 돈을 받아갖고 이 호빠 선수가 마침 이제 이 아버지 이제 아들이어갖고 아빠 오랜만에 용돈 받았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런 거라는 거죠. 다음 문재인이 실제로 이제 그 호텔 경제론을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이제 2020년 3월 30일 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적이 있죠. 이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게 이제 이거 하는데 뭐 이때 이제 다들 받으셨겠지만 받아갖고 이제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써봤자 이제 금방 다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서 뭐가 남냐? 빚이 남죠. 나라에 빚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역대 정부별 국가 채무 증가폭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 때 170조이던 빚이 무려 404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을 실제 실천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기간 5년 동안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경제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나라 빚만 지금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국가 채무가 보시듯이 이렇게 2017년부터 시작됐죠. 이제 해서 1000조가 넘은 626조에서 무려 1086조. 그러니까 전장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폭입니다. 증가폭. 박근혜 정부 때 170조가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 채무가 무려 이 2배가 훨씬 넘는 404조가 증가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626조로 이제 그 빚을 국가 빚이 있는 상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넘겨줬는데 그걸 받아갖고 이제 문재인이는 1068조까지 엄청나게 폭증시켜 놓고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넘겨줬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도달하게끔 만들어 놓고 넘겼다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어와서 국가 채무의 증가는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국가 채무를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실제로 이제 실현을 하셔갖고 실천하셔서 국가 총 부채 비율이 역대 정권 중에서 첫 하락했습니다. 가계 부채 비율도 감소하게 만든 이제 건전 재정 정책을 실시한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고요. 2025년 4월 12일 날 여기 보시듯이 이제 국가 총 부채가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비율이 250.4 정점을 찍고 문재인이 찍어 놓은 거를 244.5로 떨어뜨렸다. 가계 부채도 97.3까지 찍었던 거를 90.1로 떨어뜨렸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TV 토론에서 이제 요새 최근에 뭐 호텔 경제론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 요번 후보가 이제 좀 큰 일을 했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많은 정책 얘기하겠지만 다 해준다 할 것이다. 돈이야 땡겼으면 된다 할 것. 이게 바로 호텔 경제론의 골자라는 겁니다.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재정 부담 없이 그냥 돈 갖다 막 땡겨 쓰는 거는 나라 빚 좀 내면 되지. 지금 그게 이제 이재명의 생각이고, 그런 이제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호텔 경제학을 물어보겠다며, 호텔 경제학은 현대통화 이론 MMT에 가깝게 구현됐다. 이제 이 MMT란 이론 여기에서 부터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게 호텔 경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로 하이퍼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복지 과잉 때문에 그 나라들이 어떤 경제 곤란을 겪었는지 국민들은 알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재명이 실천하려고 한다. 이제 MMT 이론을
갖고 와서 만든 게 호텔 경제론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현대통화이론에서 파생된 그 호텔 경제론을 구현하게 되면은 결국 나라가 갈 길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가 된다는 거죠. 이 MMT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건 뭐냐? 현대화폐 이론은 이제 기축통화국은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커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게 이제 MMT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이 이제 달러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빚을 아무리 내도 이제 어차피 빚이 늘어도 이제 달러를 더 찍어 갖고 갚으면 되니까 나라에서 빚내 갖고 재정적자 이렇게 엄청 일으켜 갖고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도 하고 돈 좀 펑펑 써도 상관없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가 MMT 이론이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물가와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제 그 반론도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2022년 대선에 이제 뜬금없이 이재명 그때 그 후보가 대한민국 통화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재명의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MMT 이론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통화가 기축통화, 달러 같은 통화야지 이제 빚을 안만 써도 그게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호텔 경제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앞뒤가 바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MMT 이론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2017년 그 무렵만 해도 이제 미국의 한 경제학계에서 이제 MMT 이론이라는 거를 들고 나와서 좀 이제 심각하게 좀 토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보시듯이 이제 2020년 이 코로나 시기 때 미국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죠. 많이 풀다 보니까 보시듯이 이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릅니다. 이게 한 2% 정도로 안전하게 쭉 유지가 되다가 돈을 풀다 계속 푸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게 보시듯이 이게 뭐 8% 9% 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시 미국에서조차도 MMT 이론은 이게 작동하지 않는구나 해서 지금은 다 폐기돼서 사라진 이론인데 그 사라진 MMT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호텔 경제론은 지금 이재명이 우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돈을 많이 풀었었던 이 여파가 결국 최근에 그 미국 신용 등급이 이제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된 걸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만약에 대한민국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이재명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막 퍼붓고 이제 국가 채무를 막 늘리면은 우리 신용 등급이 막 떨어져 갖고 베네수엘라나 뭐 이제 그 짐바브웨나 이제 이런 짝이 되겠죠. 다음 사설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에서 얻어야 할 교훈에서 한 2018년 무렵에 이때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절단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삶이 뭐 거의 엄청나게 궁핍해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베네수엘라의 그 이제 호텔 경제론의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를 하고 말았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 뭐 생지옥이 됐고요. 이제 이때 생필품과 식량 부족으로 전체 국민 몸무게가 11kg이나 줄었고 3년간 전체 인구의 7.2%인 230만 명이 탈출하는 등 뭐 그런 상황이었고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였던 나라의 경제가 파탄난 것은 베네수엘라가 이제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의 포퓰리즘 망령 때문이다.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원유 생산 시설과 수익금을 국유화하고 오일머니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식료품 무료 배급, 토지 무상 분배 등 복지에 흥청망청 쏟아부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할 때는 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우고 차베스가 1999년도에 집권해서 대략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문제없이 굴러갔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빚 쓰신 분들 아니면 주위에서 이제
빚 때문에 폐가 망신하신 분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빚을 내서 당장 쓸 때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상빚이면은 이제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시기는 언젠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빚을 내서 쓸 때는 행복하지만 결국은 그게 이제 이 이자까지 쳐서 더 극심한 악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하고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초기에 이제 우고 차베스가 정권 유지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빚을 내 갖고 막 뿌려줄 때는 좋았지만 대략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나라가 절단이 나서 그 피해를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제 골고루 다 나눠받았다는 이제 그런 거죠.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포퓰리즘의 덫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준다. 석유에 의존해 복지 정책을 남발해온 자원부국은 20년 만에 남미 최대 빈곤국으로 전락했고 국민의 삶은 불행해졌다는 거죠. 지금 호텔 경제로 인한 게 바로 이 베네수엘라 모델하고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이제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해서 여기 2000년대 초 정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박원순이라든지 뭐 이재명이라든지 이제 민주당 좌파 쪽에서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모델을 되게 숭상을 했었어요. 이제 차베스처럼 우리가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지금 이재명이 밀고 있는 호텔 경제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고요. 이때 이제 특히 서울시장 이제 박원순 시장이 차베스 포퓰리즘과 닮은 꼴인 이제 사회적 기업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적극적으로 밀었었던 이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다 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겁니다. 다음.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이 이랬었다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28%, 26%, 21%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돈을 계속해서 저렇게 풀다 보면 이게 누적적으로 점점 쌓여갖고 그 데미지가 나중에 이제 엄청 커지고 이제 누적적으로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다가오기 때문에 보시듯이 처음에는 한 20% 가다가 나중에 43, 57, 111 가다가 111이 254, 1090, 137만 그리고 이제 이게 1000만% 물가 상승률로 나타나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라의 경제는 절단이 난다는 겁니다. 다음. 남미 제일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의 몰락. 돈이 아닌 종이로 추락한 화폐. 이게 이제 1000만 분의 1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이제 돈이 돈 가치를 못하는 거죠.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가 만든 치안의 부재. 이제 일단은 너무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이제 혼탁해지고요. 그러니까 뭐 도둑, 강도, 살인, 뭐 강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넘치는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이 닭 한 마리를 살 때 지불해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닭 한 마리 2.4kg가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십,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460만 볼리바르. 이만큼 쌓아야지 닭 하나를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당근 1kg 살려면 300만 볼리바르. 이만큼 갖고 가야 요 당근 요만큼 살 수 있다. 초인플레이션이나 최악의 경제난을 사람들이 겪게 되고, 이 상점에는 이제 물건이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음. 휴지 한 톨에 이제 260만 볼리바르. 요거 살려면 요만큼. 예. 지폐 무기로.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거 언제 다 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게를 달아갖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이 돈을, 공예품을 만드는, 이제 종이 대신 돈이 더 싸니까 화폐 공예품까지 등장해서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베네수엘라 이제 도시인데 보시듯이 돈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주워가봐야 이게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호텔 경제학.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호텔 경제론을 밀어붙이면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허나가 이제 이재명 만났죠. 이재명한테 개혁신당 있다가 이제 이재명한테 가서 이제 안겼는데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이 헌화가 이재명 지사는 정녕 한국판 차베스가 되기로 작정한 셈인가. 자신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직위와 도재정을 이용할 심산인 모양이다. 매표용 포퓰리즘을 위해서 국회 협치와 합의 정신도 거듭찬 걸로 모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지를 가장한 지사 찬스 매표 행위에 다름없다. 이거는 차베스하고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헌화가 언제 했냐면은 2021년 이게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는 이재명 보고 차베스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전작으로 한번 가시면 지금은 이러고 있다는 거죠. 다음, 예. 2021년도에 이제 헌화, 의원이 이제 제정신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호텔 경제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로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이제 지금 이재명은 한국판 차베스가 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이재명이 계속해서 호텔 경제론에 대해 갖고 이제 이 뭐랄까 사과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이유다. 이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